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단명을 받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ADHD입니다. 이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인데요. 학령기 아동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증상으로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과 그리고 과잉 행동, 충동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 아동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또 일반적인 가정 생활에서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DHD는 동반되는 증상이 우울증 혹은 수면장애 또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부적응 이런 상태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무척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질환은 1902년 영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한 아동의 과다 행동 성향을 보고하게 되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37년도부터는 양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과다 행동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한 3배 정도 발병률이 훨씬 높은 질환 중에 하나고요. 가장 소아과 질환 중에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정신과적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의학에서는 이 ADHD의 뚜렷한 원인은 사실은 크게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어떤 신경학적인 면이나 아니면 유전학적인 그런 면을 보고서 이런 것이 아마 유발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ADHD 아동의 행동적인 특성으로 물론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마구마구 또 뛰어다니기도 하고 계속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통제가 필요한 시기에도 본인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또 굉장히 신체 활동 수준이 높아서 무척 활발한 아니면 그 활발함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활동 양상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움직임은 병원이나 학교나 또 일반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수업 도중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이때를 전혀 가리지 않고 이런 양상이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 좌절, 기쁨, 슬픔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나 그런 표출이 정상적인 일반 아동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하면 사실은 바로 한 3-4번 이내에 바로 시정이 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면모가 보이지만 우리 또 ADHD 이런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꾸지람에도 전혀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반항하려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슴 속에 있는 내재적인 충동성에 의해서 그 행동 패턴이 쭉 이어진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공격적이나 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약간 굉장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기 억제적인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수시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치료법이 사실은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ADHD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어떤 시각과 또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ADHD는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환아들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죠. 활동적이다 못해 굉장히 오버스럽습니다. 그 오버스럽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기가 너무 과하게
뻗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질은 음인보다는 당연히 양인들에게 많겠죠. 그래서 특히 사상 체질로 봤을 때는 태양인과 특히 소양인에게 굉장히 편중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ADHD 증후군의 특성입니다. 사실 임상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가 ADHD예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오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보통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산만하고 친구들을 자꾸 때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혹은 엄마한테 짜증을 너무너무 많이 냅니다. 혹은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도 하고 땀을 잘 때 너무너무 많이 흘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것이 그 양인 열증에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가슴 속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화병처럼 돌출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보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양인의 아동들에 한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요즘엔 또 공부하라고 아니면 또 많이 공부를 시키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지만 분들의 두 분의 불화가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나 화를, 이 잠재되어 있는 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특히 부족한 소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화가 더 확 뻗쳐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무척 중요하신데요. 당연히 양인 아동들의 이 열증은 이 화처럼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오는데 음인 아동들의 흔히 말하는 그런 우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양인처럼 이렇게 막 돌출돼서 과잉 행동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짜증을 많이 내면서 잘 때 또 꿈을 많이 꾼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다가도 또 굉장히 침울하고 이런 성향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체질별로 약간의 그런 과잉 행동 같은 것이 구분되어서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밤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양인 열증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 아이가 몸이 허한가 보다 해서 어떤 몸을 보호하는 것들을 많이 또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열이 더 세지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산만한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아니면 두통이라든지 복통을 조금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 올라오는 열기를 식혀주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 음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맺힌 거를 풀어주되 보다 날려버리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증상에 맞는 체질 한약 복용과 그리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두뇌 성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두뇌 교정도 같이 겸하시게 되면 큰 치료 효과를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뜨거운 성향의 아이들에게 어떤 보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꼭 해주셔야 부작용 없이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